안녕하세요. 2025년 4월 27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브로드컴,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차트 보실까요? 네, 애플 차트고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 갈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그 달러 약세 영향으로 월요일에 하락을 했다가 차츰 회복을 하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에는 206.59까지 뚫고 올라가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브레이킹이 컨펌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줬는데, 이거에 따라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한편 다운 패러렐 채널의 안쪽으로 들어와서 수요일에는 여기 위에 206.59를 돌파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서 내려왔죠. 내리고 와서 여기 이 다음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였었죠. 그래서 이 다운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의 위쪽으로 따라서 상승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7개의 종목들 중에서 이 7개의 종목들을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애플처럼 4월 2일 폭락하기 직전 4월 2일 종가, 이거는 지금 223.89에 해당되죠. 이 종가보다 현재 그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 4월 2일에 종가에 비해서 4월 9일에 그 관세 유예 조치 나온 이후에 올라가는 이 고점이 4월 2일에 그 종가와 비교해서 어떤 모양,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어떤 것들이 그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에 영향을 받는 주식인지 아닌지, 그리고 영향을 받는 주식이면 얼마나 받는지, 어느 정도 받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향을 크게 그냥 영향을 받는 주식과 안 받는 주식, 그리고 그 안 받는 주식들, 받는 주식들 중에서는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른 주식들도 분석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제 그 선물 차트 분석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요일, 금요일의 움직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 목요일과 금요일의 이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 관세 관련된, 또는 그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에 관련한 서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중국 정부는 지금 미국 정부랑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그게 그냥 하루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목요일도 얘기하고 금요일도 얘기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심지어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새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그 주죠. 그 주에 뭔가 가시적인 결과까지 나올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인포메이션을 모아본 결과는 중국 쪽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시장은 트럼프 말을 더 신뢰하는 분위기고, 그렇다면 이제 관세 관련한 악재는 끝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강세를 보이는 거고.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 다음 주에 어떻게
그렇게 뭐 좋은 일, 뭐 좋은 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는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뭔가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그 주식시장 확 치고 올라갈 텐데 과연 그 레벨에 해당하는 인포메이션이 다음 주에 나올 것이니 그런 건지 아닌지 그럴 나올 것인지가 키포인트가 되는데 좀 부정적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런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인포메이션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아래까지 내려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을 보시면 지금 얘는 4월 9일도 심지어 그 4월 3일 종가에도 못 미친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4월 14일에 올랐지만 다시 빠져서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지만 결국 4월 2일까지는 못 간 거죠.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자면 4월 2일 관세 조치에 의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 그 전에 그 하락이 있기 전에 레벨까지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근데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조립을 해서 미국으로 들여와야 되는 상품이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주력 상품 중에 하나인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애플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한 상황이죠. 그래서 애플은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주식 쪽으로 카테고라이즈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보셨을 때 미국과 중국이 어떤 대화를 시작을 했다 내지는 뭔가 협상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애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일단은 225.89 뭐 그런 관세 조치가 없다고 했을 때의 주식이 이만큼이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25.89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관세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거보다 낮아야 정상인데 지금 마켓 센티멘트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올려서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뭐 대화가 시작됐다 뭐 이 정도만 나와도 225.89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정반대에 얘네들 아직 얘기도 시작 안 했어. 그러면 뭐 얘기 시작 안 했다는 얘기까지는 뭐 이 정도까지죠. 여기에까지 내려왔었죠. 그래서 192.82 정도까지만 내려오고 뭐 더 내려갈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협상이 안 되고 있다고 했을 때도 이만큼이었으니까. 그래서 192.82와 225.89 요 사이에서 이렇게 넓은 영역에서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가 되고 있느냐 없느냐가 밝혀지느냐 대화가 있다 아니다 없다 이거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다. 다음 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다음 주에 그러한 소식들에 의해서 올라갈 때 25.89 빠지면 292.82가 맥시멈 상한선, 맥시멈 하한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오늘 다른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나올 카테고리에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주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디죠? 마이크로소프트네요.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하고 정반대죠. 사실 그 4월 2일 날의 종가도 이 정도인데 뭐 떨어지고 나서 관세 유예 조치 나오고 나서 이 종가를 넘어섰죠.
그래서 넘어선 상황에서 4월 14일도 더 치고 올라갔고, 그러면서 이제 빠져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달러 약세 월요일에 됐을 때 여기까지 거의 그 저점에 한 그 저점과 이 그 4월 9일 이 사이를 이걸 저점과 고점으로 놨을 때 거의 4분의 1 정도 레벨까지 내려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르고 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목요일과 금요일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죠.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커멘트가 굉장히 잘 통한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4월 2일 레벨보다 높이 올라가 버렸죠. 이 얘기는 관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주식이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라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죠. 뭐 협상이 있다는 얘기만 나왔지 뭔가 고관세가 해결된 나라가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다? 관세 영향을 안 받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다른 카테고리다, 애플 주식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소식이 다음 주에 있다면 그러면 뭐 400.8까지 올라가겠죠? 뭐 이게 관세 영향 안 받는데 관세 관련되어 있는 좋은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오른 주식이니까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럼 400.80 사실 397.2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상한선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더 높이 가서 이 정도까지 레벨 408 여기에 있는 이 저항선이죠. 이 저항선까지는 최소한 갈 수 있을 거고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안 좋은 소식 나오면 안 좋은 소식 나온 대로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77.64나 뭐 많이 내려가도 366.78 여기가 하한선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 레인지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보시면 이거는 새로 만든 다운트렌드 라인이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나서 여기 다시 올라올 때 그럼 어디까지 올라오지 하고서 이 다운트렌드 라인을 새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운트렌드까지 다운트렌드 라인을 보고 여기서 거기에 걸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일단은 브레이크를 하고 컨펌은 안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어떠냐? 여기도 똑같이 4월 2일에 종가를 넘어섰죠. 금요일에. 그러니까 이게는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슷한 부류라고 할 수 있죠. 뭐 또 한 가지는 4월 9일에 관세 유예 조치 나오고 상승했을 때 이미 그때 4월 2일에 종가가 깨졌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주식들과 다른 것은 4월 9일의 고점을 넘어섰다는 거죠. 4월 9일의 고점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넘어서지 못했죠, 얘는. 그래서 넘어서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 관세 조치가 나올 때의 레벨보다는 극복을 했지만 관세 유예 조치가 나왔을 때의 그 상승세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영향은 많이 받지 않지만 다른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다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 그리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에 있는 그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이중 지지를 받아서 여기에 딱 맞아 떨어져서 여기서 반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운 패러렐 채널의 그 하락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뭐 여기에 닿을지 안 닿을지 모르지만 한다고 해도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전체적인 다운 트렌드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다운 패러렐 채널에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이 패러렐 채널이 아직도 워킹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해도 뭐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100달러 라인에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도 지지받았듯이 여기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안 좋은 소식 있으면 여기 하한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미니멈이라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115.10 요거를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찔끔 올라가고 다른 애들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뭐 많이 올라가기 힘들고 115.10이나 118.80 정도 까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각보다 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이네요. 아마존이 좀 애매하죠. 예. 보시다시피 아마존은 관세 영향을 받는 주식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 기준으로는. 왜? 4월 2일에 종가를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리고 4월 9일에 고가도 이 종가에 미치지 못한 상황. 근데 좀 다른 점은 이 하락했을 때의 모양새가 음봉 되고 얘는 양봉했지만 여기까지 음봉이었는데 여기서 버티는 분위기였었죠. 그래서 이 레인지 뭐 이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았었다. 하락하는 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90일 이해 조치 나왔을 때 이 위에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했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나서 165.75까지 월요일에 달러 약세 영향은 되게 크게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회복을 했지만 다른 주식들과 달리 목요일 상승 레벨이 수요일의 고점을 벗어나지 못했고 얘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죠. 여기 연결되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189.77에서도 저항을 받았고 여기서 189.77이 중요한 지지선이었었죠. 그게 지금 저항선으로 됐다. 자, 그러면 얘도 애플과 비슷하게 관세 영향을 받는 쪽이구나. 당연하죠. 왜? 아마존은 리테일도 하고 있죠. 그 리테일에 중국에서 오는 그런 굿즈들이 굉장히 많죠. 뭐 아마존에서 물건 구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라고 봤을 때 아마존은 애플과 같은 부류로 해야 되겠죠. 그 얘기는 만약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더 치고 올라가서 206.21 내는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정도까지도 훅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안 좋은 소식 나오면 더 밀려서 175.39 뭐 더 밀리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되게 넓죠. 다른 주식들보다 올라가는 폭과 내려가는 폭이. 왜? 관세 영향을 받는 주식이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중요하죠. 애플처럼 어떤 식으로 컨펌이 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호언 잠담을 했으니까 미국과 중국은 지금 대화 중이다라고 이미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컨펌되는 게 다음 주에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무브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날아갈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알파벳이죠. 자, 알파벳은 뭐 예상하셨듯이 4월 2일에 고점 찍고 올라갔습니다. 뭐 다른 주식들처럼 4월 9일에 4월 2일 고점 뚫고 올라갔습니다. 뭐 다 지금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죠. 단 하나 다른 점은 알파벳은 실적이 이번에 발표됐는데 깜짝 서프라이즈로 좋은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갭 상승을 했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165.80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고점들 그 맥스로 올라갈 수 있는 그거에 해당되는 거 이미 찍었죠. 얘는 뭐 때문에? 실적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목요일 금요일이 이쯤에서 시작을 해서 뭐 더 올라가든지 162.60에서 저항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의
그래서 이 14일 고점을 살짝 넘어서는 고점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양봉 만들어 초록색으로 하는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저항을 받았어야 되는 앤데 갭 상승 때문에 더 쭉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내려오면서 종가는 우리가 가상으로 생각했던 여기 이쯤 그 실적이 없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실적 발표가 없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초록색까지 가고 여기에서 종가가 형성될 것이 갭 상승해서 올라가서 오히려 내려오면서 여기에는 종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종가는 정해져 있는 거죠. 시장에서 생각하는 종가는 정해져 있는데 갭 상승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노멀하게 시작해서 올라갔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소식이 다음 주에 있다 그러면 한 이 정도 165.80 뭐 조금 더 써주면 170.63까지도 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 그래서 상한선은 이 정도고, 그러면 안 좋은 소식이 나온다고 해도 실적으로 실적 발표로 올라간 이만큼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155.74 정도 아니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정도가 지지선 되는 그 정도의 레벨. 그래서 이 좁은 영역에서 알파벳은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브로드컴이네요. 자,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죠. 4월 2일 고점 여기. 그런데 그 4월 9일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강하게 반등을 했죠. 뭐 반등이라고 할 것도 딱히 없는 게 떨어진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 하고서 올랐다 빠져서 내려왔는데 뭐 이때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 그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갑자기 훅 치솟는 바람에 이 90일 유예 조치가 나왔다는 얘기가 제일 설득력 있는 분석이죠.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다른 것은 4월 14일은 보통 이 4월 9일보다 다들 높은 경우가 많았죠. 이 카테고리에,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안 받는 카테고리에 있는 주식들은. 그래서 조금 부진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가 됐을 때 다른 주식들은 여기까지 밀렸는데 거기까지 밀리지 않고 잘 방어를 한 상황. 그렇지만 이 다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서 이렇게 걸쳐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오히려 지지받고 올라가고 수, 목, 금 해서 치고 올라갔는데 금요일에 요 멀리 있는 이 트렌드 라인 그 중요해서 제가 두껍게 만들어 놨던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얘도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어도 이거 뚫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여기도 지금 이때까지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했을 때도 이 트렌드 라인 그릴 필요가 없었죠. 이게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축 치고 내려오면서 얘는 그릴 필요가 없어졌었죠. 그래서 오히려 얘하고 이틀 올라가면서 여기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줬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아 여기에 뭔가 저항선이 있나 해서 이걸 나중에 그려준 거예요. 이해를 먼저 그려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저항받고 이것만 보면 그냥 쳐맞고 내려오는 게 맞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은 여기서 저항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매크로나 이런 게 없으면 여기서 일단 한번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뭐 이런 데서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하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나서 뭐 월요일날 당장 소식이 안 나올 것 같지만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항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강하게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뚫리면 이제는 크게 뭐 저항을 받을 게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더 툭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진 않다. 하지만 나쁜 소식, 뭐 안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 떨어지는 게 크게 지지받을 만한 여러 가지 지지받을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도 굉장히 강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좁은 영역에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것인데 과연
이 196.23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올라간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찰을 하셔서 트레이딩 디시전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브로드컴이 이렇게 잘 그 전고점 전저점이 잘 안 맞는다고 여러 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는 제법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로드컴을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들도 이제 전고점 전저점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생기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 트레이딩 참고를 한다고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전저점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는 모습, 그리고 뭐 이런 데서 지지받고 이런 데서 저항받는 모습들 보면, 이제는 브로드컴도 지지저항선, 전고점, 이런 트렌드 라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더 잘 맞아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저항선들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트레이딩을 하실 필요가 있다. 브로드컴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메타죠. 네, 메타는 뭐 보시다시피 일단 그 4월 2일의 종가에 4월 9일께 올라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그 약달러 시장이었던 월요일에는 전주에 있었던 저점 아래로 떨어져서 신저점을 만드는, 로컬 신저점을 만드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봤자 당연히 4월 2일, 4월 9일의 고점은 못 버텨냈고, 심지어 다른 주식들은 목요일에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메타도. 그렇지만 굉장히 견고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면 메타는 도지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 도지를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이제 메타는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이 좋은 분위기에서도 얘는 올라가지를 못하는구나.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장이 시작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도 이미 580, 586.87 넘어서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많이 올라가 봤자 이 정도. 그리고 떨어지면은 이미 약세가 이렇게 지속이 됐기 때문에 한 번에 495.60까지는 훅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커졌습니다. 안 좋은 소식에는. 그런데 이게 과연 메타가 그렇게 영향을 받을 만한 게 있나? 관세 관련해서?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알파벳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지만, 알파벳과 같이 메타도 유럽 반독점 이슈 이런 거에 이제 걸려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악재였기 때문에 메타는 그 알파벳처럼 그 비즈니스 모델이 다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메타는 반독점 이슈가 걸리면 그거 좀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7개 주식들 중에서는 메타가 제일 리스키한 상황이다. 그래서 뭐 포지션 잡고 계신 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만, 이거 저가라고 다시 사시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는 제가 뭐 사지 말란 말을 잘 안 하는데, 지금 현재 메타는 조금 위험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사실 뭐 바뀐 게 없는데, 트럼프 립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장이 조금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주 초에 있는 그 달러 약세, 그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결과인 경우가 있고, 달러 약세가 원인이 돼서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번 경우는 달러 약세가 원인이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돈들이 그나마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골드를 몰리고, 비트코인도 반사이익을 받고,
국채 수익률도 뭐 좋게 얘기하면 안정화됐고 나쁘게 얘기하면 국채 선호 현상 때문에 국채로 돈이 조금 더 몰렸고 뭐 안전 자산이니까요, 걔도. 물론 이제 트럼프 정부의 행태 때문에 과연 미국 국채가 안전 자산이냐인가에 대한 의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채로 돈이 몰렸죠. 그렇게 되면은 그 수익률은 떨어지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월요일장은 제가 뭐 이름 붙이듯이 약달러 시장, 약달러장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완화가 되면서 골드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게 원인인 겁니다. 다른 데서 와서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아니라 달러 약세를 가정한 그래서 그 포린 익스체인지 마켓에서도 달러를 내던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되면서 약달러가 다른 시장들을 지배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이제 안정이 되면서 다시 주식시장이 오른 것이다라고 그거를 뭐라고 하죠? 그 반대급부의 이득을 본 거고, 그래서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오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월화수까지고 목요일 금요일은 아니었다. 전혀 이성적인 마켓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이게 중국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거나 뭔가 보고 체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뭐 심지어 그냥 그 중국 외부 그 텔레그램 채널이나 제 페이스북 그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코멘트 된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오전에 그러니까 영국 시간입니다. 영국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미국 시간도 큰 차이 없는데 오전에 외교부에서 성명 나오고 중국 외교부에서 우리는 지금 아직 미국이랑 협상을 하고는 싶은데 협상되는 게 없다. 대신 우리를 리스펙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 주미 중국 대사관 측에서도 아직 그 미국 정부와 관세 관련한 협상이나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없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도는지 의아하다. 이런 부분에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계속 지금 중국이랑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저도 중국 관련한 소스들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중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중국 정부의 어떤 그 리액션 이런 것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거짓말이 아닌데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수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도 뭐 언제나 뒤집는 사람이기는 하죠.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지를 봐야 이게 지금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어느 쪽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구나에 대한 그 답안지가 나올 것이고 그 답안지가 나온다면 이제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네. 뭐 주말에 시진핑과 통화를 했다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국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은 관세 처리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시진핑한테 했다라는 얘기까지 트럼프가 했는데, 과연 그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GDP도 있고 PC도 있고 논팜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넘버들이 왜곡되어 있는 넘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뭐 예상치보다 뭐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런 것들이 실제 장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매크로 넘버를 보시고 트레이딩 디시전을 섣불리 하시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수요일 날 라이브 진행한다는 공지를 했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수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에 참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라이브를 공개할지 안 할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5월 10일부터 사기 선물 트레이딩 해외 선물 매매 강좌하는 거 공지 드렸는데 뭐 제가 그 대대적으로 공지를 안 드려서 아직 모르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뭐 관심이 없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그 주위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도 좀 잘 홍보를 해 주셔서 사기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토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에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